언니 결혼식 전날 밤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 잤습니다. 58살 김지혜의 떨리는 고백에 상담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을 숨겨온 비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언니 재혼 피로연에서.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2025년 4월 서울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대기업 임원 출신의 지혜는 검은색 샤넬 슈트를 입고 거울을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오늘은 61세 언니 수민의 재혼 파티. 15년 전 이혼한 언니가 드디어 새 출발을 한다며 가족들을 초대한 자리였죠. 준서는 절대 안 올 거야. 이혼했는데. 자신을 다독이며 들어선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강준서 62세. 은발이 섞인 머리와 깊어진 주름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명 건축가로 성공한 그는 네이비 정장의 품격을 더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2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2005년 여름 언니의 결혼식 전날. 당시 38세였던 지혜는 호텔바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42세 예비 신랑 준서도 긴장한 듯 위스키를 기울이고 있었죠. 긴장되세요? 아, 지혜 씨. 네, 좀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깊어졌고 술잔이 비워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랑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 같아요. 준서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지혜 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이렇게 매력적인데. 그 순간 지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2년 전 언니가 준서를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그에게 끌렸었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남자.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술기운인지 내일이면 영원히 닿지 않을 사람이라는 절망감인지 두 사람은 금기를 깨고 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난 지혜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옆에 잠든 준서를 보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고 그날 결혼식 내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케를 받을 때, 언니가 행복하게 웃을 때 모든 순간이 고문이었죠. 그리고 20년 동안 그 비밀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지혜 씨, 괜찮으세요? 언니의 약혼자. 태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애써 웃었지만 시선은 자꾸 준서에게 갔습니다. 준서도 지혜를 보고 있었죠. 20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어머, 준서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민이 밝게 웃으며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수민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게 헤어졌잖아요. 친구로 지내기로 했고. 수민의 여유 있는 태도와 달리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파티 중간 지혜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네요. 준서의 목소리에 지혜의 몸이 굳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는데 그게 되던가요? 준서의 고백에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언니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요. 결혼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당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고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지혜 씨, 나 아직도 당신을. 안 돼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테라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수민이 웃으며 다가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해? 그 순간 2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지혜는 강남 사무실에서 후배들과 미팅 중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지금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그녀는 바쁜 일상으로 그날을 잊으려 했죠.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비서의 말에 내려간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갑자기 왜?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꼭 할 얘기가 있어서. 그의 간절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수민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20년 전 결혼 전에 지혜 씨랑 친했냐고. 준서의 말에 지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근데 계속 캐묻더라고요. 그날 리허설 디너 후에 뭐 했냐고.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무사히 넘겼는데 이제 와서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의심하는 걸까요? 아마 파티 때 우리가 테라스에 있던 걸 봤으니까. 수민 씨 원래 예리한 사람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까지 지낸 언니는 관찰력이 뛰어났죠. 준서 오빠. 지혜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언니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지혜 씨. 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60 넘어서도 숨어 다니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언니한테 말하자고요? 언니, 20년 전 오빠 결혼 전날 밤에 우리 잤어라고요?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아니에요, 저도 사실.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20년 동안. 지혜의 고백에 준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결혼도 못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오빠랑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인지 진짜 오빠가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손이 더 꽉 맞잡혔습니다.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지금 어디야?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올래? 수민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꼭 와야 해. 전화를 끄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가 집으로 오래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준서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준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혜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연락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네. 하지만 지혜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 후 수민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연 수민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수민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20년 전 내 결혼식 사진이야. 오랜만에 보려고 꺼냈는데. 앨범을 넘기던 수민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봐. 리허설 디너 날 찍은 거야. 사진 속에는 호텔바 입구가 보였고 멀리 지혜와 준서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 이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들 뭐 한 거야? 수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술 한잔하고 각자 방으로 갔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수민이 지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파티 때 준서랑 그렇게 어색했어? 20년 만에 만난 사이치고는 너무 긴장한 것 같던데? 언니가 전 남편이잖아. 당연히 어색하지. 지혜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수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자매잖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 혹시 그때 준서 좋아했던 거 아니야? 반쯤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할게.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언니 남자였잖아. 그래서 마음에만 담아뒀어.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수민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나도 알았어. 내가 준서 볼 때 눈빛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한 것도 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너 동생한테 뺏기기 싫었거든. 어린애 같지? 근데 그게 엄마였어. 지혜는 언니의 고백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언니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언니는 태준 오빠 만났고 행복하잖아. 맞아. 태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서보다 훨씬 나한테 잘해줘. 수민이 앨범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괜한 의심했나 봐.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져서. 괜찮아, 언니. 지혜가 언니를 안아줬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일단은 위기를 넘긴 것 같았지만 언제 다시 의심이 시작될지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즉시 준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사진을 봤어요. 우리가 그날 밤 바에서 같이 있던 사진. 뭐라고? 일단은 넘어갔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완전히 의심을 푼 건 아닌 것 같아요.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 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날 밤 준서의 고백에 지혜도 솔직해졌습니다. 저도요. 그게 더 문제지만. 전화를 끊은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수민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대답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태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하지만 수민의 머릿속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수민은 시내 백화점에서 결혼 예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온 그녀는 3층 귀금속 매장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카페 쪽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혜와 준서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민이 급히 말하고는 몰래 카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준서가 지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수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은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관계를 알고 싶어요. 탐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민은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한편 그날 카페에서 준서는 지혜에게 용기를 내자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수민 씨한테도 말하고. 미쳤어요?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 언제까지 숨어 살 건데요? 60 넘었는데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인생의 후반부. 남은 시간을 거짓말로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수민이 모든 걸 목격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탐정의 보고서가 수민에게 전달됐습니다. 두 분은 최근 2주간 총 4회 만났습니다. 매번 호텔 라운지나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고요. 사진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모습, 포옹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수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육체적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연인 관계로 보입니다. 탐정의 말에 수민은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이 나이에 동생이랑 전 남편이.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수민은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태준이도 오고 준서도 부를 거야. 왜 갑자기 준서 오빠까지? 그냥 다 같이 밥 한번 먹으려고. 이상해. 지혜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두려웠습니다. 저녁 7시 수민의 아파트. 지혜와 준서는 각자 도착했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수민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지고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건배할까요?
태준이 와인잔을 들었지만 수민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건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수민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태준이 물었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예요. 수민의 말에 지혜와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혜야, 준서 씨. 두 분 언제부터였어요? 수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그게 사진 다 있어요. 손잡은 것, 키스한 것. 부인할 거예요? 보고서를 펼치자 생생한 사진들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수민이 태준을 제지하고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대답해요. 언제부터였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20년 전부터였죠? 수민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결혼식 전날 밤에 뭔가 있었던 거 맞죠? 언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하세요. 내 결혼식 전날 밤에 당신들 뭐 했어? 수민이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동생을 믿고 남편을 믿고.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수민 씨, 제 잘못입니다. 지혜 씨는 닥쳐요. 수민이 와인잔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망가진 거였어요. 당신이 날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동생 때문이었던 거죠. 준서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지혜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 고백에 수민은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놔줘요. 수민이 태준을 밀쳤습니다. 나가요. 두 분 다 당장 나가. 수민의 절규에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제발. 나가라고. 결국 지혜와 준서는 아파트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수민의 오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해.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준서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끝까지.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망가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 지혜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당장 집으로 와. 수민이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한 지혜는 어머니와 언니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언니 남자를. 어머니의 호통에 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20년 동안 숨긴 건 의도한 거 아니냐? 수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용서? 수민이 비웃었습니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결혼, 내 자존심, 모든 걸 다 망쳤다고. 수민아, 진정해. 어머니가 말렸지만 수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지혜 편들 거예요? 동생이 언니 남자 가로챈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집안에서 날 제대로 생각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수민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며칠 후 수민은 태준에게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런 집안 문제를 당신한테 짐 지울 수 없어요. 수민 씨,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수민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혜와 준서는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이상 더 이상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숨겨온 사랑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다니. 준서도 괴로워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지혜와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도 지혜를 외면했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죠. 그러던 어느 날 준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 씨, 만날 수 있을까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조용한 한강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재회였지만 서로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준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도요. 지혜가 그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혜 씨, 우리 이민 가요. 준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혜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캐나다나 호주로 가요.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오빠, 그건 나 진심이에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60 넘어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스꽝스럽지만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을 참았어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지혜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는요? 엄마는요? 그분들도 결국은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평생 용서 못할걸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대로 헤어지자고요? 준서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빠. 나도 정말 모르겠어요. 지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혜야, 어디니? 수민이가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야. 충격적인 소식에 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느 병원이에요? 준서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가 쓰러졌대요. 병원으로 달려간 두 사람. 응급실 앞에 어머니와 태준이 있었습니다. 엄마, 언니는 안에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를. 어머니의 눈빛이 지혜를 쏘아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죄송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 준서 씨. 수민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의 말에 지혜는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1시간 후 수민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태준이었습니다. 오빠. 수민의 약한 목소리에 태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안해요. 내가 결혼 취소하자고 해서. 아니야. 우리 결혼해. 꼭 하자. 태준의 따뜻한 말에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지혜도 울었습니다. 언니. 병실 문이 열리고 수민과 지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민은 지혜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민은 태준과 결혼했고 작은 웨딩홀에서 조용한 식을 올렸습니다. 지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였죠. 지혜는 그날 혼자 회사에 남아 일했습니다. 언니, 축하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서는 혼자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지혜를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 후 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혜도 참석했고 놀랍게도 준서도 초대받았습니다. 태준이 수민을 설득해서였죠. 과거는 과거야. 이제 놓아주자. 식장에서 다시 만난 세 사람. 수민, 지혜, 준서. 수민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태준과의 생활이 행복한 듯했죠. 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민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차가웠던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언니, 나 됐어. 이제 됐어.
수민이 지혜의 말을 끊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 하지만 이해는 해. 사람 마음이 원래 맘대로 안 되는 거니까. 언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수민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 이제 만나도 돼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내가 받은 상처는 과거에 묻을게. 하지만 니네들이 서로 아끼면서 숨어 지내는 거, 그것도 고통이잖아. 수민의 성숙한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다만 내 앞에서는 적당히 해.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니까. 쓴웃음을 지은 수민이 태준에게 기댔습니다. 여보 덕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날 이후 지혜와 준서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공존할 수 있게 됐죠. 2년 후 지혜와 준서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민과 태준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수민이 부케를 건넸습니다. 언니, 지혜가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이제 행복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60대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지혜와 준서는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진심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주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각자가 행복을 찾은 결말이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지혜가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만에 이뤄진 사랑.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엔딩 멘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에는 때가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